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3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236일차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2부 실제 적용하는 거, 실제 적용의 173페이지죠. 두 번째 단락 중독으로부터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다른 6장에서 우리는 호킨스 박사님이 수십 년의 세월을 12단계와 함께한 임상 경험과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공동 설립자인 빌 윌슨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에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빌 윌슨과 호킨스 박사님이. 그래서 영적 기반으로서의 익명성, 영적인 거 기반으로, 개인성보다 원칙을 앞세우기. 개인성보다는 어떻게 해요? 원칙을 앞세우는 거. 그래서 홍보가 아닌 끌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부하의식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보이는 거에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장에서 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에너지로 당겨오는 거란 말이에요. 끌려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나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끌림으로 온다. 그러니까 겉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끌려오는 거는. 그래서 홍보가 아니라 끌림으로, 개인성보다는, 개인성이 아니죠.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흔들림 없이, 에고들한테 흔들림 없이 딱 원칙을 갖고 하신단 말이에요. 원칙을 갖고 하시죠. 이 수업을 듣는 데에서의 원칙.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든, 어제도 재미있더라고요. 엄마는 선생님이 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딸은 선생님이 답을 주는 것에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게 있고, 누가 더 성장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딸이 성장하죠. 뭔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따라오는 거. 그게 또, 그래서 그걸 물어보신다. 얼마나 웃기든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성보다는 원칙을 앞세우기. 예. 그래서 끌림과 같은 전통들은 그룹이 적절한 정열 속에 머물도록 합니다. 적절한 정열 속에. 박사님은 또한 12단계가 에고 자체에 대한 중독 극복을 포함하여, 에고 자체, 중독은 에고의 그 두려움, 불안감, 초조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이 있고, 무의식 중에 집단의식에서 완전히 이제,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정한, 더 보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어떤 집단 무의식에서의 그 중독도 있고, 삶이, 신념도 중독이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조차도 중독이고, 그러니까 모든 건 삶이 중독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특히 엄마한테 중독돼가지고 엄마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중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고 자체에 대한 중독 극복함으로 해서 어떤 인간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에고에 대한 것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서, 그냥. 그래서 그
그 모든 게 그 어떤 문제든 에고하고 연결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여정은 치유를 하려고 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하 의식을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그것조차도 다 뭐예요? 치유하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본유적인 행복, 기쁨, 우리 자체의 어떤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표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놓아버리는 것 자체가 저항을 하면서 이 에고의 중독, 이 삶이 완전 신념과 중독과 모든 것들의 그 신념 및 저항하는 거죠. 그 저항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신념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 본유적인 행복과 기쁨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놓아버리기만 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펼쳐진다는 거죠. 놓아버리기만 하면 그대로 펼쳐진다. 그래서 놓아버리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놓아버리는 게 뭘 놓아버려야 되지? 무엇을 놓아버려야 될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야 근본적으로 선생님께서 본의적인 행복과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고통에서 행복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가 돈을 버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돈, 성공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구름이 거칠 때 태양이 밝게 빛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 공부를 하는 것이 뭐예요? 구름을 걷는 거예요. 태양은 그냥 빛이 나고 있어요. 태양은 빛이 나고 있는데 그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걷어져 있는 그냥 구름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암흑 속에서 그냥 흐릿하게 어두침침하게 있다가 하나씩 뭔가가 좀 밝아지기는 하면서 또 거기 안에 구름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구름을 거치게 하는 거. 그래야 그 자체의 태양이 그냥 드러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그 태양이 밝게 빛나게 하는 거. 이 호킨스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구름이 거칠 때 태양이 빛나게 하는 거. 그래서 격언입니다. 여기 박사님이 그 과정을 이야기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부와 의식을 듣는 것은 뭐예요? 행복과 기쁨을 본유적인 원래 본질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부정적으로 막고 있는 거. 저는 제가 어제 수업을 듣다 알아차린 거예요. 화가 나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화가 나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근데 공부를 해서 그런가? 근데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옛날에 화가 팍 올라왔더라면 화가 올라왔는데 싹 이게 있잖아요. 싹 이게 이제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싹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싹 회피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탁 했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난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막 올려 그래.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올라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여도 그냥 그랬는데 그왜 화가 이렇게 이 화가 올라온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구나. 어디 투사할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화가 싹 올라왔다 감추고 있다가 투사할 거리를 여기저기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살짝 화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놓친 거예요.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거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수업 듣고 이제 이러면서 수업 들으면서 화가 나 있었구나. 내가. 근데 막 표가 나지도 않아. 전에는 확 올라오면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화가 나는 걸 적당하게 이렇게 안고서 적당하게 있죠. 내가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화가 났어서 주변에 화를 어디다 폭발을 막 시켜야 되는데 발사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안고 있는 게 알았으면 느끼기라고 빼줬을 텐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놓쳐버린 것들이 그게 그대로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다가
그냥 계속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화가 왜 났을까? 어디서 났을까? 아, 엄마한테서부터 화가 났던 게, 아, 그게 또 자극이 돼서 올라왔구나.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다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감정들,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경험과 신념에 의해서 감정도 올라오고, 신념에 의해서 느낌이 좋다, 안 좋다가 있고, 그래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안 좋으면 왜 그럴까? 이게 찾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좋은데 너무 숨이 여기까지 탁 막혀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 암만 빼고 그냥 막혀버린 걸 암만 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못해가지고 놓쳤던 게 어제는 좀 찾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아,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금 엄마에 대한 마음? 엄마한테 화가 나는 거? 이제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또 아침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엄마한테 근원적으로 있었던 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이제 또 하나를 보면서,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저 밖에 있는 것에서 내 안으로 가져오면서 좀 더 내 안에서의 문제가 밖으로 내 감정이 내가 어릴 때 있었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어, 더 제 것으로 가져온다고 해야 되나? 밖으로 내 마음을 밖으로 보는 거잖아요. 밖으로 보고 있었긴 하지만 빨리 인정이 되는 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엄마에 대한 그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엄마가 동생을 보고 나를 배신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수치스럽고 엄마를 비난하고 싶고 막 있죠. 그래서 또 미워하니까 분노를 하니까 공격하고 싶은 마음, 분노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분노가 있으니까 죄의식, 죄책감이 들고 또 수치심이 들어가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래서 엄마가 날 버릴까 봐 떠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움, 불안, 슬픔 막 무기력, 포기했다 막 이 200 이하에 있는 여덟, 여덟 가지. 이 여덟 가지가 근원에서 계속 이걸 끊임없이 여기서 근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 여기서 이랬던 것들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걸, 아, 여기서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걸 조금 더 해소를 조금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이걸 해소하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겉에선 편안한 듯 하나 남들이 볼 때 편안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민해지면서 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슬컹슬컹슬컹 막 올라와 있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감정은 에고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 부정적인 에너지, 이 놓아버린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거칠 때 그 자체의 본체 본연의 행복과 기쁨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우리는 본체, 그냥 태양이다. 구름만 거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구름이 거칠 때 태양이 밝게 빛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놓아버릴수록 더 많이 놓아버려라. 그 말씀이 이제 요즘 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놓아버렸다. 한순간 바뀌고 나서 룰루랄라 놓은 게 아니라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았다. 선생님도 계속 놓았다 얘기하시고요.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놓아버리라고, 그쵸? 어. 그리고 호킨스 박사님께서도 놓아버린 것밖에 없다. 계속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생각이 올라온 거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봐요. 제가 이렇게 편안한가 이렇게 봐요. 아, 이렇게 모든 그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올라오죠. 저는 어제도. 몰라,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가로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해놓으면 자기가 한 듯한
거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무르익게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 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인제 보니까 '저는 업에 내가 뺏어갔었나?' 그러면서 '뺏어갔었나?' 그랬더니 '약속했나? 뭘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잊어버렸나?' 왜냐하면 워낙 요런 스타일을 제가 사업을 할 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인제 주변에 맴도는 거죠. 제 주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중간에 생각도 해 봤어요. 원래 인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사업적으로 파장이 막 일어날 사람들한테만 막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파장을 막 일으킬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뭔가 가로채는 어떤 그런 것도 전에도 보니까 있고 '희한하네.' 하면서 안 친한 저하고 안 친할 때도 가로챈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뭐지?' 하고 했더니 잊어버렸나 봐요. 뭘 도와주기로 했나? 아니면 내가 많이 가져갔었나? 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불편한 게 뭐지?' 또 이렇게 그런 것도 불편하고 제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려 가지고 불편한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를 내가 나를 계속 찾는 거죠. 내가 무엇인지 이것은 무엇인지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더 많이 놓을수록 더 많이 놓아 버릴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된다. 많이 내가 놓을수록 원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인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화를 좀 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예전에도 한번 봤거든요, 선생님 화내시는 거. 근데 화가 우리가 보는 그 200 이하의 감정 안에서의 화가 아닌 거를 알아요? 어떤 분을 막 야단칠 때 뭔가 이렇게 탁 각성하라고 야단치는 막 엄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각성해야 될 땐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200 이하는 감정, 에고로서 푹 빠져 있는 것이고 200 에서 500 까지는 감정은 있으나 뒤에 참나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500 에서 600 까지는 참나가 있고 뒤에 에고를 쓸 때 쓰는 거예요, 적당하게 쓸 때. 네. 쓸 때 참나가 먼저 나오면서 뒤에 이거를 어떻게 쓰지? 탁 그냥 완전히 그냥 분노에 감정에 빠져들어서 내가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를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빼버리는 거죠.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라 없죠? 그냥 요 에고를 각성시키는 에고를 쓰는 거죠, 이게 뭔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쓰는 에고랑은 전혀 다른 상태. 600 이상은 천나. 우리가 자꾸 사랑으로 있어야 행복하고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삶을 보낼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삶을 보낼 것이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점차 증가하는 사랑을 느낀다. 더 많이 놓아 버려야 많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삶을 사랑으로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점차 증가하는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은 변형된다. 우리 삶은 변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 그러니까 감정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은 욕망이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근데 감정은 아닌데 그 에너지, 진동 중 가장 강력하다. 그냥 에너지 사랑 자체가 그냥 강력해서 거기에 끌개장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은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돈을 주어도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 장애와 나는 할 수 없어가 제거될 때,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들이 우리에게 열린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중에 그런 것들이 뭐야? 부정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거. 어릴 때 저항하면서 싫어했었던 그 신념을 잡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버려질 거라서 할 수 없고, 나는 배신당해서 할 수 없고, 나는 무시당해서 할 수 없고, 뭔가 계속 어릴 때 오류. 어린아이가 해석을 잘못한 오류를 가지고 평생 나를 정의해 놓고 사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나를 정의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내가 나를 믿고 있는데 오류로 믿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 잘못 나를 믿고 있다. 엄마가 날 버렸어? 아니요. 어제도 질문하시는데. 그래서 엄마가 버렸어? 아니요. 그러면 버렸나? 아니에요. 끝까지 엄마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전혀 버린 게 아닌데 질까 봐 해서 생긴 습관들로 인해서 아직도 무의식에 거기에 세팅된 대로 그냥 세팅된 인형처럼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류다. 버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버렸다고 생각하지? 잘못된 거구나. 어린아이가 잘못된 거구나. 오류다. 놓아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그래서 부정적인 장애가 버려질까 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버려질까 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꾸 할 수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버려질 것 같아. 부정적인 장애.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엄마가 날 도와줘야 돼. 그래서 남편이 날 도와줘야 돼.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좀 더 앞서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장이 늦더라고요. 성장이 늦는 거예요. 기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성장이 놓아서 모르면 묻는 거와 기대면서 묻는 거랑은 또 좀 다른 거예요. 기대면서 그냥 뭔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믿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완전 틀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물어가면서 협력하면서 이게 뭔가 묻는 거랑 이게 틀린 거야. 기대는 마음이 있는 거랑은 틀린 거죠. 네, 기대는 마음이 있는 거랑은. 그래서 어, 사랑을 하면 사람들은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고생도 마다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많은데도 삶의 대부분을 지루한 일을 하며 보냈던 한 젊은 여성을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경제적 이유로 그 직업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녀가 정말로 좋아했던 일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악기 연주는 오로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했던 일이었다. 야, 악기 연주를 하는데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했던 것이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도 거의 연주하지 않았다. 혼자서만 자신의 내적 제약. 그것은 왜 그랬냐면 자신의 내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차단하고 있던 모든 낮은 에너지 느낌들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후에 낮은 내가 나 혼자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거는 후천적으로 연습한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더 실력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나 혼자 그냥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놓아버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놓아버리기를 시작한 후에, 그래서 놓아버리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뭔가 걸리는 걸 딱 보면서 끌고 와서 내려놓고, 또 걸리는 게 있으면 끌고 와서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리기를 시작한 후에 능력과 자신감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놓아버림을 해야지만 기대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그 기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있나, 있구나, 내려놓고, 또 내가 걸리는 것도 내려놓고, 그래야 내가 나 원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자신감을 아주 빠르게 성장시키게,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방법. 그녀는 대중이 모인 곳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다. 놓아버리면서 자기 표현을 차단하고 있었던 모든 낮은 표현들. 할 수 없어. 남들 앞에서는 할 수 없어. 자신감이 없어. 뭐가 있었겠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녀의 재능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쁘게 음악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전문 음반을 냈으며 그 음반은 그녀가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페이도 높을 거예요. 예술적인 막꽃을 피우기 시작한 커리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큰 기쁨과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만 했었던 자기 만족뿐만이 아닌 타인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또 나의 기쁨이기도 한데, 나만 혼자 즐기고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차단됐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비록 사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음악 사업을 시작하여 1년 안에 그 음반을 나라 전체에 유통시켰으며 그 후 유럽에도 유통시켰다. 뭐 해서요? 놓아버림을 해서 나를 낮은 에너지에서 내 자신을 차단했었던 모든 것들 200 이하에서 보면 내가 느끼는 것들이 다 있어요. 20에서 175까지. 그 부분들을 하나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뭐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뭐지? 분노, 미움, 공격하려고 하고 뭐 적대적인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20에서 175까지 일어나는 모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는 거. 그래야 내가 더 자신감 있게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합시다. 네. 1월 20, 21일,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끝까지 오늘도 한 군데 또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서 끝까지 안 간다고 중간에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또 있잖아요. 안 간대요, 안 간. 누가 그 얘기 듣고 싶어 하나?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안 간대요 이러고 이제 결정지어서 자기가 결정지어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끝까지 이제 가자고 해야죠. 계속 얘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끝까지 초대합시다. 그래야 치유사 자격증도 또 좀 받고요. 선생님 그러셨어요. 앞으로 치유사 자격증이 다른 어떤 기술적인 자격증보다 엄청난 파급 효과,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2명 초대도 있고요. 열심히 한번 초대해보는 걸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